근데 지금 이재명이 요즘 굉장히 포퓰리즘을 과하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어떤 전략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게 이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전부터 보였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계 기본주택 특별법을 추진한다. 새 결집한다. 이제 이재명계라는 게 생깁니다. 이재명계 국회의원들 입법 지원을 해서 본격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기본주택 특별법을 만듭니다. 의원 입법으로 선회해서 기본정책 시리즈인 기본주택 특별법.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집은 있어야지 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허경영도 이런 건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걸로 합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빚 14년간 갚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재명이 하려는 거. 일단 요거 얘기 잠깐만 드릴게요. 이재명이 빚을 무지막지하게 땡겨서 재난지원금을 퍼부었어요. 포퓰리즘으로 돈을 퍼부었어요. 세금으로. 빚까지 땡겨갖고 돈을 퍼부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돈을 갚을 거냐? 라고 하니까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재명이 생각해도 이 빚을 너무나 포퓰리즘으로 빚을 땡겨서 경기도에 빚을 늘리고 막 퍼붓는데,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상환할 거냐? 라고 하니까 또 빚을 내서 빚을 갚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환 종료 시점을 6년을 더 밀어낸 거예요. 원래는 2029년에 빚을 다 갚겠다라고 했는데 2035년으로 6년을 더 늘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그 비는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빚을 또 내서 빚을 갚는다. 내가 지금 빚 너무 많이 내서 이거 못 갚아. 그럼 이 빚 어떻게 갚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빚 내서 갚지 뭐. 이재명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빚을 내면은 이 빚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이자를 내야 돼요. 내가 빚을 냈어. 이 빚에 대한 이자를 내. 근데 요 원금을 못 갚아. 갚을 방법이 없어. 그럼 아껴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리띠 쫄라매고 해야 되는데, 허리띠 쫄라매고 아껴 쓰면은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빚을 내서 이 빚을 갚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 빚을 갚으니까 또 이 빚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돼요. 뭐 복리도 아니고 빚을 빚으로 갚다 보니까 이자에 이자가 또 붙어요. 그래갖고 이자를 더 내야 된다. 복리로 이자를 내게 생겼습니다. 이제 경기도민은.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데 돈은 내가 내고 지지율은 이재명이 올리고, 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하는 건 딱 이겁니다. 성남에서도 그랬대요. 성남시장 할 때부터 그랬대요. 나는 어차피 성남시장 잠깐 하고 말 거니까 내 임기 때는 괜찮아. 나는 착한 시장, 성남 시민을 위하는 시장이 될 거야. 그냥 빚을 땡기고 뭐 미친 듯이 해갖고 빚잔치를 해갖고 돈을 막 퍼버. 이재명은 아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브라질이 그랬고,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다. 대중들은 돈 퍼부으면 좋아해. 나는 요 돈 퍼붓는 걸로 내 정치적인 인기를 끌어올려서 대통령까지 해먹겠어. 이걸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성남시장 할 때부터도 막 늘리고 해갖고 돈 퍼버. 포퓰리즘. 그걸로 인기 얻었어요. 아, 나 이렇게 좋은 시장이야. 살기 좋았지. 빚 땡겨서 쓰니까 살기 좋죠. 내 월급은 똑같은데 빚을 미친 듯이 땡겨갖고 돈 막 퍼버. 그러니까 그때는 살기 좋죠. 그때는. 자기 임기 끝나고 나서는 성남시가 망하든지 말든지, 경기도가 망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내 임기 때는 난 착한 시장이고, 난 돈 안 아껴. 난 막 퍼볼 거야. 난 선심 막 쓸 거야. 빚 땡겨갖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갖고,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올라옵니다. 이 버릇 걔 안 주죠. 지 버릇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 맛을 봤거든. 성남시장에서 성공 스토리가 있잖아요. 나 성남시장, 잘해갖고 내가 경기도지사 왔잖아. 이 경기도를 말아먹으면서 내가 대통령 돼야지. 경기도에 빚을 왕창 떼고 포퓰리즘 막 퍼붓는 겁니다. 경기도민들의 세금,
다 끌어 모아서 퍼버. 그래도 모자라? 빚 때려. 빚 땡겨. 빚 어떻게 갚을 거야? 빚을 또 내서 빚을 또 갚아. 완전 미친 짓인데, 이렇게 해서 돈 퍼부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요. 최근에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돈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이 또. 그러고 나니까 대권주자 지지율 23%, 20%에서 23%에서 27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7%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 지금 아주 굳건한 1위 후보가 된 거예요. 돈맛을 봤죠. 아, 내가 돈 퍼부니까 경기도민을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요?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빚을 땡겨갖고 내가 돈을 퍼부. 그랬더니 내 지지율이 7%가 올라가네? 23%에서 30%까지 올라가네? 내 지지율이. 어우, 신났죠. 이재명. 이 전략 계속 갑니다. 이제부터. 경기도가 이재명이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경기도지사는 망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빚 못 갚아요. 빚 갚는 데는 5천억, 6천억 정도를, 빚이 아니라 원금 빼고 이자만 6천억을 내야 돼요. 이자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다음 경기도지사는. 그러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돈 퍼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요 전략으로, 포퓰리즘 전략으로, 그리스가 그래갖고, 뭐 스페인, 뭐 베네수엘라, 뭐 많잖아요. 뭐 포르투갈. 이렇게 해서 성공한 정치인들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이걸로 지금 지지율 끌어올려갖고 나 이걸로 대통령 간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대로 착적되고 있고, 이게 통해갖고 지금 1위로 국권에 올라와 섰습니다. 30%예요, 지금. 윤석열도 이제 멀어지고 있고, 이낙연과도 이제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이 대권 후보가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를 볼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적어도 50%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느냐? 이재명의 임기 중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경기도도 망하고, 이재명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고. 대한민국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당선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빚을 어떻게 갚을 거야? 빚내서 갚지 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제1 대통령 후보입니다.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들 압도하는 30%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민도가 이래요. 정말 놀라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지금 경기도에 재난지원금 퍼부으니까 이재명 돈도 아닌데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대출을 땡겨갖고 경기도민에게 퍼준 거예요. 조삼모사죠. 이쪽 주머니에서 땡겨갖고 이쪽 주머니에 껴줬는데 그걸 본 경기도민이 박수치고 이재명을 환호하고 있고, 이것을 본 강원도민, 충청도민, 뭐 경상도민, 다른 도민들도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경기도 좋겠다. 경기도민들 좋겠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라서. 이재명이 지금 돈 미친듯이 퍼붓네. 너무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서 대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7%씩이나 돈 퍼붓고 나니까. 다음에 더 퍼붓을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머릿속엔요, 경기도의 미래 따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따위는 없어요.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최고인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내가 대통령 되면 그만이고, 경기도가 망해도 이 경기도를 말아먹음으로써 경기도를 말아먹는 그 대가로 내가 대통령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는 거 보면. 이 전략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먹히고 이게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 나 경기도민이라서 너무 좋아. 내가 서울 시민이었으면 못 받았을 텐데. 내가 강원도나 충청도나 다른 데 살았었으면 이렇게 목돈을 못 받았을 텐데, 이재명의 경기도민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힘든 와중에 몇십만 원씩이라도 그래도 돈을 받는구나. 어차피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다 싫어. 근데 이재명은 나한테 돈 줬어.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경기도민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파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는 우파요. 나는 박근혜를 찍었고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선 이재명이 제일 낫네. 이재명은 나한테 돈이라도 줘. 다 별로야. 이재명도 별로고 솔직히 다 별로인데, 이재명은 나한테 돈이라도 줬으니까 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후보 나오면 내 이재명 찍어주지 뭐.
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민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안에서 이재명의 지지율도 높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 이번에 아마 재난지원금 퍼붓고 난 더 큰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야, 돈 퍼부니까 내가 지지율이 미친듯이 올라가는구나. 다음에 더 퍼부어야지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재명이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오정근 교수님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제외하면 떠오르지 않는 야권 후보. 그나마 앞서가고 있는 홍준표는 입당도 안 시키고 있는 분열된 상태다. 그나마 좀 윤석열 외에는 그나마 홍준표가 보이는데 이 홍준표도 입당 안 시켜. 왜? 홍준표가 복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돼서 김종인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날아갈 것이므로. 문정부 최악의 국정에도 야권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재명의 선두 비결과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선두 비결, 대응 전략, 포퓰리즘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것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보다 압도적이죠. 이낙연보다 이제 더블 스코어도 더 차이 납니다. 이재명 27%, 이낙연 13%, 윤석열 10%. 윤석열보다 3배, 이낙연보다 2배 이상. 그 다음에 안철수가 최근에 서울시장 나오고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가 최근에는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5%. 그리고 대권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조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홍준표 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황교안, 유승민, 원희룡 등등은 심상정만도 못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유승민, 원희룡이 손을 잡고 셋이 합쳐야 홍준표 지지율 나오니까 셋이 손을 잡고 열심히 홍준표의 복당을 막고 있는 거죠. 안 돼. 황교안부터가 김종인을 갖다 꽂아놨지 않겠습니까? 왜 김종인을 갖다 꽂았을까요? 홍준표의 복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종인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에 유승민도 동의하고 원희룡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을 중심으로 김종인이라고 하는 야권을 말아먹을 사람을 지금 비상유지위원장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윤석열 붙었을 때 이재명 45.9, 윤석열 30.6. 앞으로 더 벌어지면 벌어질지 좁혀지지 않을 텐데 여기서도 윤석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한테도 안 돼요. 윤석열은. 이낙연 34.8, 윤석열 33.8. 자, 주요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이 안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이 안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재명 28.7 차기 대권, 윤석열 14 여기서도 더블 스코어 차이 나요. 이낙연 11.4 안철수 4.8 홍준표 4.2 정세균 1.7 유승민 1.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 오정근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조현주님 반갑습니다. 네, 막걸리가 좋아님. 네, 하나님이 심재철 너는 뭐였냐 하는데 심재철 전 의원은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김종인이 이렇게 못할 줄 몰랐는데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막을 수 있냐?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막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저는 가능성을 50%로 봅니다. 50%.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 50%.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 50%. 저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나라를 말아먹을 이재명을 막을 수 있을까? 일단은요, 지금 다음 대권에 야권이 유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서울도 야권이 이기고 부산도 야권이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 부산 다 지잖아요. 그럼 사실 대선은 뭐 하나만화일 거예요, 거의.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4월 7일 재보궐 때 부산도 지고 서울도 진다. 그러면은 국힘당은 무너집니다. 국힘당은 그냥 해산돼요. 해산되거나 양분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대권 정말 어렵게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70%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좋으냐? 이거는 그냥 제가 시나리오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게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냐? 일단 부산에서는 어떻게든 국힘당이 됐든 부산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어떻게든 야권이 이겨야 돼요. 둘 다 야권이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성이 올라가요. 부산은 가만둬도 일단은 이길 것 같으니까 일단 차치하고 야권이 이긴다고 보고 뭐 정규제 주필이 됐든 뭐 국힘당이 됐든 하겠지. 설마니 민주당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또 까불까불거리고 또 삽질하면은 또 부산도 뺏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허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부산은 이긴다고 보고 누가 이겨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정규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누가 이겨도 일단 되고 서울은 국힘당이 만약에 국힘당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그러면은 김종인과 주호영과 유승민의 힘이 안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나리오를 볼 때 만약에 국힘당의 후보가 가능성은 적겠지만 국힘당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대통령 후보는 거의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승민과 이재명이 붙었다. 대선에서. 그럼 이재명이 이기겠습니까? 유승민이 이기겠습니까? 이 미친 포퓰리스트 이재명을 유승민이 이길 수가 있어요? 도찐개찐인데 비슷한데. 그러면은 유승민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장에 안철수를 당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나리오가 바뀌냐?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주호영, 김종인,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의 복당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일단 홍준표가 복당이 되고 홍준표가 대권 후보가 됩니다. 그때 안철수랑 홍준표가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홍준표가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다음에 대권 후보로 밀어주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다음은 내가 너를 대권 후보로 밀어줄게. 서로 이렇게 말하면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안철수를 서울시장에 당선시켜 놓고 홍준표를 복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밀어서 대권 후보를 만들어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안철수인데 안철수가 이때 안철수 서울시장이 그때는 서울시장일 테니까 안철수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안철수 서울시장이 전폭적으로 홍준표를 밀어요. 서로 합을 짜야 되겠죠. 그냥 안철수가 본인 실력으로만 밀면은 그거는 좀 모양이 안 나오고요. 홍준표, 안철수가 긴밀히 협조를 하는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 안철수의 지지가 그대로 홍준표로 갈 수 있게끔 판을 짜갖고 홍준표를 열심히 밀어요. 그러면서 대권 후보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재명, 포퓰리스트 이재명 대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 홍준표, 이 구도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땐요, 요거 외에는 이재명의 대세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볼 때 아까도 보셨겠지만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원희룡이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차기 대권 후보, 야권 대권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승민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냐? 홍준표의 지지자들도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나마 복당을 시켜줘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경선을 해서 유승민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유승민이 대권 후보가 된다는 말은 홍준표가 복당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홍준표가 복당이 안 됐다는 얘기는 홍준표 지지자들은 유승민을 지지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홍준표의 세력을 내팽개친 유승민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유승민이 대권 후보로 이재명과 비벼보려면 홍준표와 경선에서 이긴 유승민이어야 되는데 요거 이길 자신이 있으면 홍준표의 복당을 막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안철수를 서울시장에 앉힌 다음에
이 서울시장이 된 안철수가 홍준표를 밀어주고, 그래서 홍준표가 대권 후보로 나가요. 그래서 명확하게 선이 거지죠. 이재명과 유승민이 대권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별로 약한 포퓰리스트와 강한 포퓰리스트의 싸움이에요. 이거면 이재명이 이깁니다.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싸움이 안 돼요. 도저히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자인 홍준표는요, 재난지원금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의 왕자예요, 완전. 재난지원금의 황태자. 재난지원금의 왕. 포퓰리스트 이재명. 계속해서 포퓰리스트 안 된다, 재난지원금 안 된다, 퍼주기 안 된다 라고 외쳐왔던 홍준표라면 싸움이 됩니다. 구도가 나옵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일관되게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 시장경제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왔고, 이렇게 돈 퍼붓는 거,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국민들에게 돈 퍼붓는 거 안 된다고 외쳐왔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포퓰리즘으로 나라 말아먹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치른 이래 부채가 이렇게 미친 듯이 늘어나고, 이 이후에 경기도도 살 수가 없다. 이미 경기도를 말아먹고 성남을 말아먹었으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게 뻔하지 않냐 라고 하면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해요. 그리고 야권에서 투쟁력도 가장 강해. 제가 그냥 홍준표를 무조건 밀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홍준표를 싫어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홍준표 말고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누가 있냐, 야권에. 현실적으로 볼 때. 근데 홍준표가 되면 해볼만 하다. 홍준표가 돼도, 이 모양이 돼도, 제가 지금 말한 시나리오대로 돼도 솔직히 홍준표도 이재명을 쉽게 이기진 못할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포퓰리즘이 너무 세, 너무 강해.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요거다, 요 구도다. 안철수와 홍준표가 손을 잡고 안철수가 홍준표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그 홍준표가 이재명과 맞서 싸우는 모습. 요거 외에는 이재명의 대통령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시나리오 있는 사람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다른 시나리오가 뭐가 있나? 근데 이 선생님, 제가 알고 있기로 점은 한 번 빼도 계속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이 대선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일단 진실성 여부를 위해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얘기였구나. 방심했네요. 한 번 더 검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솔직히 감사합니다. 점은 이재명이 뺐더라도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짜 거기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5% 가까이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4%, 5%는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당이 된다고 하면은 더 지지율은 올라가요. 복당되는 순간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벼볼 그런 레벨이 아닌 겁니다. 홍준표는 이미. 내가 홍준표를 좋고 싫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가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 그림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너무 잘 나가, 이재명이 돈 뿌리는데 이거 대책 없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기보다는 더 힘을 내서 아니다, 해볼만 하다. 일단 그래도 뭔가 희망은 있어. 성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어. 그리고 이 시나리오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1위잖아요.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그래도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을 국민의힘당이 이기면 다음 대권에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51%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힘을 내서 이번 선거부터, 4월 7일 선거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 진실을 알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노력을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